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 떨어진 11,240.2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2.34%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는 각각 3.59%, 3.36%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고용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새로 생겨난 일자리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뺀 순신규 고용이 0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은 9.1%로 전월과 같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반기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삼성그룹을 넘어섰습니다. 올 상반기 정보기술 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약진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됐던 우리 장 보고 또 주말 사이 마감됐던 미국과 유럽 증시 살펴드립니다.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홍희진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감했던 국내 증시 쪽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하락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현무시장에서 순 매도를 보였고 기관 역시 매도에 동참을 하면서 지수가 큰 힘을 내지는 못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이 샀던 종목 그리고 또 팔았던 종목 기관 쪽에서도 사고 팔았던 종목들 정리하고요. 특징주 함께 짚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장 흐름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수급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 코스피는 0.7%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867.75포인트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상승에 따른 조정을 좀 받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에 대한 지지는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의 힘은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800억 정도 매도. 그러니까 전일장 금요일보다 하루 전일이죠. 목요일 같은 경우는 1조에 1,0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800억 정도 매도를 보임으로써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외국인이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상당히 그래도 전일 매수한 거에 대비 매도폭은 상당히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상당히 좀 우려를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좀 비약적인 해석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기관의 매도가 시장의 하락폭을 상당히 좀 키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투신권에 한 1,3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은 1,700권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왔던 기관의 자금이 아무래도 고점에서 1,850포인트 이상 1,900포인트의 박스권 구간에서 일단 상당히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관의 매도는 일단은 2,700억 정도 출회가 되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유통주의 강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순환매 관점에서 상승이 좀 보여주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보여주었지만 호남석유라든지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은 강보합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화학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나 은행주, 그러니까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2%대에서 4%대 폭넓게 하락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했던 업종이 이제 금융과 조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관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보다는 기관의 매도가 좀 컸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 주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수급 동향을 잠깐 보신다면은 매수했던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한 3,7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운수장비 쪽에서도 자동차 업종에서 순매수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거 아실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또한 지금 지수 관련주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수를 보여줌으로써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도 코덱스 레버리지 1,7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NHN, 포트 관련주 NHN이죠. 그다음에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지금 추가 수주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기관의 매수가 유입됨으로써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던 종목을 좀 살펴보신다라면은 GS건설이나 오리온 같은 그다음에 지금 라겐나
상당히 좀 악재가 나왔었던 종목들로 매도가 좀 커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 리포트 매도 의견이 나오면서 하락을 좀 주도했었고요. 라겐락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좀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좀 크게 좀 출회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를 가장 많이 보인 종목은 OCI입니다. 1,5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는데, 한 주간 OCI가 지속적인 좀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기관의 매도 중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지금 태양광 기업의 파산, 그다음에 지금 지속적인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대모비스라든지 기아차,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한 반면에 기관의 매도를 하면서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코스닥 쪽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다양한 테마주들이 선전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고,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이 강세였는데요. 코스닥 쪽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금요일날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었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수상으로 보신다면은 494.47포인트, 한 0.8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기관의 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줌으로써 일단은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강세를 보이는 업종을 보신다라면은 그동안에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지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게임주라면은 지금 뭐 게임빌이라든지 게임빌이나 뭐 M게임 같은 그동안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들이 지속적인 강세를 좀 나타냈다. 그러니까 게임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지금 게임 수요 증가와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됨으로써 상당히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 가입자 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 가입자들은 모두 이제 스마트폰으로 좀 가입하는 거 아실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최대 수혜 업체가 지금 게임빌이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지금 뭐 포털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보신다라면은 기계 관련주는 아무래도 중국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TC라든지 우림기계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지금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워낙 강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행주 뭐 모더투어라든지 하나투어 이런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흐름을 아실 수가 있는데,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AMOLED, 즉 아몰레드 관련주를 빼고는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나 지금 LCD 패널 업황이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실적 악화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철저하게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업종군들로 지금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좀 정체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하락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을 잠깐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라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아몰레드 관련주 SFA가 외국인 140억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방송 컨텐츠 관련 CJ ENM, 게임주와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CJ ENM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 순매수, 그러니까 쌍끌의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도 뭐 SM에 좀 관심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털 관련 업체죠. 다음이나 SK컴지 같은 경우는 기관의 러브콜을 좀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를 체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이었죠.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미국의 지난달 신규 고용이 제로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이 생각보다 악화되고 있음을 결론적으로 나타내 줬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짚겠습니다. 네. 참 시장이 좀 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유럽 쪽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유럽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부담으로 작용했던 정부 발표 고용 지표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조금 악재가 됐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 조금 미국 경제가 침체가 임박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장 초반 투심을 악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일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정건수가 부진하면서 이런
우려감은 더 증폭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금융주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이 모기지와 관련해서 10여 개 대형은행들을 고소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악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주가 장 초반 상당히 유럽 증시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유럽 증시 같은 약세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 약세 흐름을 계속 보이다가 계속해서 우려가 됐던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낙폭을 상당히 또 확대를 시키면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3% 이상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발표가 되면서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더블 우려가 고조가 되면서 경기에 민감한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산업주 그리고 자동차 건설주가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좀 악재가 나왔었는데 유럽 국가의 디폴트 우려도 투심을 조금 위축을 시켰습니다. 재정적자 감축 규모와 방법을 놓고 유럽연합과 그리스 정부가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부분도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마르킷의 유럽 15개국 채권에 대한 신용 부도 스왑 지수가 12bp 상승한 311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 8월 26일 기록했던 종전 최고치를 초과를 했다는 부분도 시장에 좀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유럽 자체 내에서 여전히 우려가 되고 있는 재정 위기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부터 계속해서 우려가 되었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악재가 되었는데요. 하향 조정된 최저 예상치인 6만 5천 건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제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지난 1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지난 2월 달에 발표한 2.7%에서 1.7%로 하향 조정한 것도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심화시키는 부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본다면 에너지주 그리고 금융주가 장 초반에 급락세를 주도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 연방주택금융국에서 모기지 담보증권 손실과 관련해서 은행들을 제소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금융주의 악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은행들이 모기지 담보증권을 만들어 판매를 하면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부분이 그 증권법을 어겼다는 것이 미국 연방주택금융국의 주장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불안전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려됐던 고용지표 악화로 인해서 리세션 공포가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전략 후약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2% 넘게 하락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S&P 500지수 할 것 없이 모두 다 2% 이상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들렸던 악재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고 있지만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담보 제공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그리스나 재정적자 감축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국채 가격이 다시 한번 급락을 하면서 불안감이 상당히 고조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같은 경우에 최근에 EU에서 국채 매입에 나서면서 4% 이하로 조금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5% 이상 상승했다는 부분이 조금 우려감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지난주 금요일이죠. 발표된 고용지표에 대해서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 제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 최저 예상치인 6만 5천 건 더 하회를 했고요. 10만 개 가까운 일자리 감소를 보였던 2010년 이후 가장 부진한 실적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간 신규 고용이 제로를 기록한 것이 1945년 2월 이후 66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66년 만에 66년 이후에 가장 최저라는 것이 아니고요. 66년 만에 증가한 일자리 수 그리고 감소한 일자리 수가 0을 더해지는데 이런 순증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간 신규 고용 순증 수치가 제로를 기록했다는 것이 66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2-3주 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도 악영향을 미쳤던 통신업체인 버라이즌이 직원을 4만 5천 명 정도 해고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 그리고 정부 부채 문제,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계속해서 꺼리고 있다는 부분이 어떤 일자리 증가수를 계속해서 늘리지 못하고 있는 그 확정적인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민간 부분 고용 같은 경우는 17,000건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인 95,000건 증가를 그 상당폭 하회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해 2월 이후 최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17,000건 증가를 했지만 공공 부분에서는 17,000건 일자리가 감소를 하면서 제로를 그 순증 일자리 수 제로를 기록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5,000건 정도 그 증가를 했지만 지역 정부에서는 2만 건 정도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서비스 부분에서는 3,000건 증가를 했으나 건설 부분에서는 5,000건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그 화면을 좀 보시면 실업률 수치도 같이 한번 보신다면 8월 그 실업률도 9.1%를 기록했으나 아무래도 뭐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일자리가 좀 감소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전월 대비 똑같은 모습을 현재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상치인 9.2%보다는 조금은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4주간 구직을 중단을 하면서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실업자 수도 240만 명에서 260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민간 고용만 발표가 되지만은 정부 부분 비농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 그리고 공공 부분에 더해지기 때문에 조금은 안 좋은 그 고용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목요일날 제가 오전에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될 때 조금은 정부 부분에서 우려가 된다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예상치에 맞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 8일날 있을 그 고용 그 정부의 오바마의 고용 부양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구체적인 투자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여기서 잠깐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기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9월 증시가 지지력 확보와 상승 모멘텀 탐색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스피 밴드로는 1720에서 1940포인트를 제시했는데요.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럽 재정 위기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악재의 영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향후 매크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둔화되고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업종별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주 있을 이벤트인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 관련 발표 전까지는 제한적인 접근에 보수적 대응이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의 PER 할인율은 소폭 개선됐지만 아직은 강도와 복구 시기 전망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시장 대비 할인율이 높은 대형 우량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으로 가서 투자 의견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양증권에서 이번 주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 줬으면 좋을지 한 주간 전망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저희 한양증권에서는 이번 주에는 주 초에 관망 또는 비중을 축소한 이후에 주 후반에 대응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는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안도랠리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후반 상승폭이 축소되었지만 장중 기록한 고점은 단기 낙폭의 50% 정도의 되돌림 수준입니다. 이는 ECB 개입에 따른 이탈리아 국채금리 진정, 미국의 시카고 PMI와 ISM 제조업 지수의 예상보다 나은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 기대가 크게 주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급도 양호했습니다. 8월달 초에 이후 연기금 중심의 기관 매수세에 이어서 그동안 매도세로 일관되었던 외국인이 지난주에는 1조 원 넘게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의 반등 탄력 둔화와 변동성 확대를 예상하는 근거로는 첫째, 나름대로의 흥행몰이 호재에 성공했던 미국의 경기 부양책 노출도 점증으로 약발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바마 정부가 마련한 경기 부양책에 동원될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서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공화당의 반응을 이번 7월 7일 이후에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유럽 변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유럽 문제는 ECB의 시장 개입이라는 단기 처방 수준을 넘지 못할 전망이고 때문에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도가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주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것을 두고 기조적인 변화까지 논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8월 달 초중반의 경우처럼 시장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변동성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빅 이슈인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증액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수반하되 결국에는 유로존이 버리지 못할 카드일 것이고 이번 미국의 고용 충격은 역설적으로 공화당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정당화시키는 여론몰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경기 부양책의 후속타로 FOMC에 의해서 버냉키의 통화정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고용 충격 반영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대기 중인 FOMC 회의 기대는 고용 충격의 악재 생명력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내부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경우에 지난달 대규모 프로그램의 차익 매도를 소화시켰기 때문에 매물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고 같은 날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등 국내 이벤트 영향력도 전체적으로는 중립 수준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상을 종합해 봤을 때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주 초에는 관망 또는 비중 축소, 이후에 주 후반에 분할 매수 조율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자,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수영 연구원 투자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고용지표 부진 때문인데요. 미국의 신규 고용이 지난달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로를 기록했는데요. 66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악재로 작용했고요. 유럽 증시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2에서 3% 이상 급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는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적 변수들도 많이 놓여 있습니다. 8일이면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유럽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해서 기준금리 향배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게 되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과 함께 금통위 회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해 봐야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많을 것이다. 앞에서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과 함께 또한 앞으로 또 다가오는 게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3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개장을 한 40여 분 정도 앞둔 가운데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먼저 홍희진 팀장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은 이제 월수 나와서 오늘장 투자 전략, 오늘장 대박 전략 책임을 져 주실 텐데요.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개파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시초가에 좀 같이 좀 그럼 시초가 같이 매도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저는 오히려 저가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오늘 이제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1800에서 한 1830포인트 정도에선 충분히 저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차화정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요. 현재로서는 좀 자동차 업종이나 그동안에 좀 강했던 뭐 기계라든지 내수 업종, 그러니까 내수라는 게 뭐 백화점 관련 업종 아니면 홈쇼핑 관련 업종 이런 쪽으로 조금 좀 압축을 시켜서 좀 매매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종목적으로 본다라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주말에 좀 발표가 됐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두 기업의 지금 디램 시장 점유율이 65%에 육박을 하면서 사상 최대의 지금 점유율을 좀 보여주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우리 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반도체 값이
집값이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뭐 점유율 향상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장 초반에 개파 하락을 해서 시작할 것 같긴 하지만 너무 크게 우려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에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옵션 만기, 쿼드러플 위칭 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CPI라든지 중국 CPI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에 중국이 지금 지속적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CPI,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게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7월 정점으로 아무래도 8월부터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 그러니까 중국 물가 지수가 하반기에는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부터 점진적으로 안정이 되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추가적인 뭐 긴축보다는 아무래도 좀 확장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말 동안에는 고용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번 20일에서 21일 날 있는 FOMC 회의라든지 8일 날 있을 오바마 경제 연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경기 부양에 대해서 좀 강력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 심리가 오히려 좀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 장 초반 개시하면은 매도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어차피 개파락해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일단 좀 관망을 하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하시는 투자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할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9월 한 달로 보실 때는 9월 중순 이후에 아무래도 뭐 독일의 지방선거 이후에 유럽 쪽에 어떤 이게 그 경기 부양 정책이 좀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미국 오바마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FOMC 회의,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이후에 기관들의 또 수급을 좀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신다라면은 아무래도 9월 말 정도 돼야 본격적인 투자자들의 좀 방향성을 좀 읽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까지는 단기적인 매매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50%, 주식 비중 50%, 그러니까 지금 확보를 하시면서 단기적인 매매에 상당히 좀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해 보이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개파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지수가 1800에서 1830 정도 왔을 때는 조금씩 매수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같은 의견이신지 어떤 의견이 좀 다른 건지 정태근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이 추가 상승을 할지 조정을 받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거래일 만에 하락이었거든요. 네,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시겠습니까? 네, 일단 금요일 같은 게 상당히 저도 시장이 애매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양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둘 다 열어놓으시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하락 쪽에 6대4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조금은 소폭 하락을 했지만 5일선을 좀 지켜줬다는 부분은 상당히 금요일 시장에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시장에 좀 얘기를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 그 어떤 갭의 차이는 오늘 쪽에 마찬가지로 저도 소폭 하락이 좀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런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과 그리고 보합권이 좀 출발하지 않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그 갭 상승을 한다든지 갭 하락을 했을 경우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장막판에 베이시스가 상당히 급등락을 보였을 경우에 그렇게 그런 시장이 좀 연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시장 막판에 시장 베이시스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급등락이 연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렇게 봤을 때 시장 베이스 그렇게 크게 출렁이지 않았다면 오늘 쪽에서 그 보합권이라든지 소폭 하락 정도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조금 추가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하락하고 난 뒤에 전략 후광의 모습을 보일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보합권이라든지 소폭 하락 출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1840포인트 정도 한번 지지력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겠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고용 쇼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게 상당히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했다는 부분이 그 외국인의 그 시장에서 상당히 악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금요일 시장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현물 매도 폭이 상당히 컸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 매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도 최근에 그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매도 포지션 확대가 아닌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변수가 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소폭 하락 그리고 약 보합권 정도 출발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
기관들이 보여줬던 어떤 매도, 이 부분은 낙폭까지 기술적 반등에 대한 청산 흐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면은 시작하고 난 뒤에 전강 후약의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예상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도 매도폭이 확대됐던 화학, 자동차 이런 부분이 조금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융이라든지 조선건설 쪽에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주주가 약세를 보인다면 당연히 내수주 쪽에 강세가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쪽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강 후약이 그런 모습 보인다면 내수주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번 주 발표된 그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지표가 발표될 부분을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예. 자,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은 열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오늘 그 6일 저녁 같은 경우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경제 70%, 90% 정도 차지하는 서비스업 동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일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는데,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7월달, 8월달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의 경기평가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9월 20일 열리는 FOMC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일날 발표되는 주간 신규 수급상 청구 건수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일로 넘어간다면 7월 도매 재고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조업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제지표는 굵직한 경제지표는 아직 없고요. 그러면서 8일날 그 오바마 연설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늘 저녁 노동절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간에 이런 오바마 연설 9월 1일날 발표가 됐 9월 1일날 연설 내용인 오바마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내용은 인프라 시설 지출 확대 그리고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들의 각종 세금 감면 그리고 주택시장 개선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내일 아침에 자세하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금통위가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통화정책위원회 많이 열리는데 6일 같은 경우는 일본, 그리고 7일 같은 경우에는 호주, 그리고 8일 같은 경우 유럽에서 열리는데, 8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 그리고 8일 영국, 그리고 ECB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내일 아침에 좀 상세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죠. 8일 금통위가 열리고,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선물 전문가가 좀 더 알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좀 말씀드린다면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집중호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등 그리고 국제금가 급등, 전세난 등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농산물 가격 폭등인데 농산물 가격 폭등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지금 단기적인 악재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보다는 좀 수출 경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 가격 급등 이런 물가가 급등했다는 부분을 단기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동결적으로 어떤 무게중심을 좀 두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BS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현재 동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7월달도 마찬가지로 외국계 은행들이 상당히 동결적으로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동결이 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 금통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수화학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LG상사, 에이블 CNC, 톱텍입니다. 삼성물산이 제외가 되면서 이수화학을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V자 일단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 톱텍 같은 경우는 투신의 수급 그리고 LG상사,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관의 수급이 좋은 단기적인 종목으로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을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정태근 전문가께서는 출발보다는 후반 들수록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겠다. 전강 후 약장을 예상을 하셨는데요. 이유는 기관의 매도가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듣는 시간입니다. 홍희든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오늘 해운주 갖고 나왔습니다. 예. STS 페노션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뭔가 좀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악재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호재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보신다면은
페노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품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BDI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재료 값이 이제 아무래도 벙커시유겠죠. 최근에 뭐 유가 하락으로 어느 정도 지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이 안정이 됐어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BDI 지수가 좀 급등의 흐름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BDI 지수가 최근에 보신다면은 8월 초에 1200포인트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난 주말에도 3.5%가 상승을 했습니다. 1750포인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의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BDI 지수의 최대 수혜주는 페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크선 비중이 80%에 육박을 하면서 지금 BDI 지수 최대 수혜주는 이제 페노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뭐 시장이 좋지 않다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개파락에 나올 때는 좀 지금 그 8,500원 구간에서 8,600원 구간 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일선 기준이겠죠. 5일선 정도까지는 5일선을 터치를 한다면은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차트 흐름 잠깐 보신다라면요. 지금 5일선 터치하면은 일단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현재 구간에선 페노션 자체 기관들이 좀 받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신다라면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업종들은 시장의 하방 경직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상승폭도 상당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 하락과 그다음 BDI 지수 상승에 맞물려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8,500원에서 8,600원 구간 일단 매수를 해보자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짧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되신 분들이라면은 한 8,900원 정도까지 8,9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8,150원 그러니까 5% 기준으로 잡고 일단 5% 빠질 경우에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단기 종목 듣겠습니다. 예,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CNS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그 자동차용 반도체 설계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IT 부품주입니다. 최근 인텔, 현대기아차와 스마트 솔루션 개발 소식이 현재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조금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이유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차트적인 부분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 한번 넘어가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상당히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조금 그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장막판에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5일선 근처까지 하락을 하면서 추세도 확인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 쪽에서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4,480원에서 4,530원 정도 디테일하게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430원 정도, 60일선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조금만 높게 잡았습니다. 급등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10% 가까이 되는 4,9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대박 전략 홍의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예상지수를 보니까요. 코스피가 1.6% 정도 하락인데 끝까지 잘 살펴야겠죠. 오늘도 성공 투자 전략 잘 짜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